한국은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20년 초만 해도 전혀 나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백신 안전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신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꼭 맞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럼 백신 관련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을 맞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마도 코로나19 예방에 대해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맞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안 시킬 겁니다. 또 접종받아 바이러스가 힘을 못 쓰면 전 세계 팬데믹은 종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가 유럽 국가들은 급 승인을 마친 백신 접종을 속속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월 말부터 백신과 고령층 우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나라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의 속도보다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접종 일정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몸속에 들어온 백신의 항원 성분들이 면역세포를 자극합니다. 자극된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만들어 몸속에 보관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면 몸속에 중화항체가 침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6가지나 되네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주입해 체내의 표면 항원 기를 행성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백신 등이 있으며 한국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RNA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한국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있고 한국에 도입 예정입니다. RNA 백신은 RNA 백신과 유사한 형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주입해 체내에서 표면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DNA 백신으로는 미국 이노비오 제품이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조합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노바백스 백신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임상 실험만 하고 있습니다. 불활화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손으로 체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중국 시노팜 백신 등이 있으며 중국에서 지난해 7월 22일에 허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백신이 여러 종류이고 참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최근 연구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에 의해 효과가 있을까요? 최근 기사에서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하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AP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앞전에 변이 바이러스 편에서 저는 영국발 코로나가 GR형, 남아공발 코로나가 GH형 분류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소 분류로는 신종이 맞지만 기존 대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분류에서 벗어나지 않아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네요. 그럼 1년 만에 급하게 나온 백신, 부작용은 있을까요?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받고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하는 전신성 과민 반응으로서 단시간 내 여러 장기의 급격한 증상을 유발하고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와, 생각보다 무섭네요. 0.2%라고 하는데 좀 무섭기는 하네요. 그래도 코로나19 걸리는 것보단 괜찮겠죠? 아직 추가적인 연구는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다음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